네,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. 자, 오늘도 오늘의 3분 주식을 토대로 주식에 대한 시황, 오늘의 이슈, 오늘의 관심주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미국 시황입니다. 다우 지수가 0.2% 하락, 나스닥 지수는 1.5% 하락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. 자, 역시나 이제 FOMC 관련해서 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좀 되었는데, 자, 올해 기준금리 전망치가 5.75%가 제시가 되었죠. 자, 즉, 얘기인즉슨 연내까지 0.25% 금리가 인상될 여지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. 자, 사실 이 정도의 전망은 우리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대략 예측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제 내년도 금리 전망치에 대한 중간값이 공개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. 자, 뭐냐면 내년도 이제 금리 전망치가 5.1%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인 즉슨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총 0.5%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5%가 넘는 금리가 상당 구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. 자, 그래서 고금리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기업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?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까? 이런 우려가 시장에 출해되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결론적으로는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이제 폭락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온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지금 이제 어쨌든 파월은 적절한 수준에 이제 물가가 도달했다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코멘트를 또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보고 뭐 지금 국제유가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직은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오지는 않았다. 내가 계속 얘기하건대 2%대 물가 수준이 내가 원하는 인플레이션이다. 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에 대한 안정화가 좀 필요해 보이지만 지금 당장 이제 러시아와 이제 사우디가 이제 감산에 동의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좀 조속히 해결되기란 좀 어렵지 않나. 지금 단기적으로 좀 그런 악재를 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인데요. 자, 이거는 뭐 관련된 종목이 있는 건 아니고, 자, 국내 최대 네이버 종토방에서 주주 구분이 가능해진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. 자, 마이데이터를 연동해서 쓰게 되는데, 자,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아시겠지만, 주주가 아닌 사람들이 종토방에 와서 뭐, 문상 왔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저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,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. 자, 그래서 주주와 비주주를 구분함으로써 가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걸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도 시세 조작질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세력들과 뭐 작업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거의 다 이제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. 사실 이게 토스증권부터 이제 출발한 거였는데 주주들만 남길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. 그리고 주주에서도 계급을 둬요. 그 토스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대주주다. 좀 지분이 많은 사람들은 대주주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어느 정도는 뭐 큰 손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을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기는 글은 좀 뭔가 뭐라고 했죠? 좀 더 신뢰감이 있게 되죠. 그래서 네이버 종토방도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네이버 종토방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가 가짜 이제 루머를 양상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세력들 참 이런 것들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금지가 될 것 같아요.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YTN이 새 주인 다음 달 23일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최고가 낙찰로 결정된다. 이거 준비해 볼 만한 테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새 주인이 다음 달 23일 날 가려지게 되고 자, 결론적으로 뭐예요? 최고가 적어내는 곳이 낙찰되겠죠. 그죠? 그래서 YTN 뭐 서울 상암동 4호과 남산 타워 보유 중인 현금 등 자산 가치가
약 7천억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최종 매각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. 자, 그리고 YTN이 그쪽 가지고 있는 또 유튜브 채널,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죠. 자, 지금 최근에 뭐 3프로 TV가 뭐 상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꽤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YTN과 비교하는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. 그래서 YTN이 다음 달 23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준비해 볼 만한 테마이고, YTN이 물론 이제 관련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, 그 이후에 YTN이 뭐 7천억이 나온다, 뭐 8천억 1조까지 나온다. 결론적으로 몸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, 야, 잠깐만. 그러면 우리도 몸값이 이 정도 되는 건가? 비교군으로 확인할 수 있는 IMBC라든가 한국경제TV 등이 또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. 자, 한국경제TV는 사실상 조금 거리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IMBC는 사실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합니다. 그래서 YTN과 IMBC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또 근데 튀게 되면 한국경제가 튈 수도 있어요. 아무래도 시가총액상 가장 또 떨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그냥 테마성으로 특징주 뉴스 나오면서 급등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. 그래서 같이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해요. 자, 다음 달 23일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차트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실하게 확보를 했거나 혹은 상승 추세를 다시 그려볼 만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접근하셔도 되겠죠. 그죠? 무조건 하락하고 있는데 계속 매수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 된다. 가급적이면 말씀드린 대로 차트를 좀 다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때 좀 진행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. 자, 마지막입니다. 국토부 재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주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는 소식인데요. 자, 결론적으로는 유신, 히림, 한미글로벌, SY 같은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을 여지가 좀 있고요. 자, 지금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고 내일까지 계속되죠. 자, 내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입니다. 그러면 이제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이고, 만약에 시간에서는 뭐 큰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월요일날 만약에 갭상승해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매도해야죠. 제가 말씀드리지만 테마가 갑자기 갭상승한다. 그죠? 초반부터 막 10%, 18% 달려간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절반이라도 청산하고 추세 지켜보면서 고점까지 매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어쨌든 요거는 또 다음 주에 한번 더 부각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차트를 잘 만들어 놓은 종목부터 관심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.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유신, 히림, 한미글로벌, SY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오늘 간단하게 이슈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. 제가 지금 체크해 드린 이슈를 토대로 다시 한번 투자 아이디어 한번 확인하시고 종목들 차트도 한번 돌려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고요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유튜브에 댓글 남기셔서 여러분들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